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요. 고등학생이 되는 기분은 어떤가요?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나죠. 저도 너무 잘 알죠. 새로운 곳에 들어가기 직전에 느껴지는 그 기분. 기대 반, 걱정 반, 신나기도 하고 좀 긴장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시작 앞에서는 오, 신기하네? 오, 좋은데? 라는 생각으로 힘차게 출발해보기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고교학점제.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도 솔직히 그동안 다른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고교학점제가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대체 뭐길래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궁금하죠?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뾰로롱! 자, 본격적 설명에 앞서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입학 후에 펼쳐지는 학교 생활은 결국에는 모두 고교학점제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해서 특별히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즐겁고 재미있게 열심히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이 곧 고교학점제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11월쯤에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워크북을 줬을 텐데 기억나나요?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수업 끝나면 찾아서 다운받아서 쭉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웬만한 정보는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게 될 고교학점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정의를 알아보죠.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대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영상 끌라 그랬죠? 그러지 말고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주세요. 자, 고교학점제 같은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뜻을 조각내서 이해를 해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합치면 되죠. 일단 고교, 이게 뭘까요? 고등학교라는 뜻이죠. 너무 쉬웠나요? 그럼 다음으로 학점. 여러분들이 배우는 각 과목에는 모두 학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학점을 3년간 차곡차곡 모아서 일정 수준이 되면 졸업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글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역시 글만으로는 이게 뭐가 달라지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죠. 그럼 이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미리 한번 체험을 해보자고요. 저랑 같이 가볼까요? 통과! 자, 여러분이 등교하면 만나게 될 교실입니다. 지금이 몇 시죠? 8시네요? 시계 고장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8시까지 교실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확실한 건 중학교보다는 빨리 등교해야 돼요. 벌써 피곤하죠? 사실 선생님도 아침은 힘들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만날 생각을 하면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교실에서 이른 아침 담임 선생님과 조회를 하고 나면 1교시가 시작돼요. 중학교 때는 한 교시에 45분씩 진행됐었죠. 이제 여러분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몸도 마음도 컸으니까 중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의 한 교시는 50분입니다. 수업 시간이 무려 5분이나 길어져요. 충격적이죠. 이제 1교시 수업이 시작되겠죠. 무슨 수업일까? 어디에 나와 있죠? 그렇지, 시간표를 봅시다. 시간표를 보니 우리 학교는 월수는 7교시까지, 화목금은 6교시까지 하네요. 물론 이건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입학할 학교에서 받은 시간표와 일과 시간표를 꼭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보통 일주일에 시간표상 32시간쯤의 수업을 합니다. 7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6 하면 얼마예요? 전 아직 멀었는데 여러분은 계산이 끝났나요? 네, 맞아요. 이게 32입니다. 32라고 하니까 뭔가 많아 보이는데 실제 요일별로 쪼개보니까 해볼만 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학점에 대해 알기 위해 시간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까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고 했었죠? 고교학점제에서 말하는 1학점은 50분 수업을 16번 이상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자, 여기 시간표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 시간표에서 통합과학 1과목은 월, 수, 목, 금 총 4번 들었네요. 우리는 통합과학 1이라는 과목을 50분씩 일주일에 4번 그리고 한 학기에 16주 이상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한 학기에 16번 넘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통합과학 1은 몇 학점일까요? 맞아요. 4학점이에요. 즉 이걸 딱 요약하자면 시간표 한 칸당 1학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표대로 충실하게 1학기 수업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1학기에 32학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년은 몇 학기죠? 네, 2학기죠. 3년이면 6개 학기가 지나가겠네요. 6학기가 끝나면 놀랍게도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고교학점제 설명 듣던 게 엊그제 같은데 졸업이 코앞인 날들이 오게 될 거예요. 너무 앞서갔나요? 그럼 다시 차근차근 학교 생활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2학기 시간표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우리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1학기와 2학기 시간표. 어디가 다른지 찾았나요? 1학기에선 과목 뒤에 1이라는 숫자가 붙었던 과목이 2학기가 되면서 과목 뒤에 2라는 숫자로 바뀌었네요. 그런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아차렸을 텐데요. 1학기 월요일 1교시는 미술이었는데 2학기 월요일 1교시는 음악이에요. 미술이 음악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고등학교에서는 3년간 매 학기마다 학년이 아니고 매 학기마다 서로 다른 과목을 배우고 그에 맞게 시간표도 학기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방금은 여러분들이 곧 마주할 1학년 과목 시간표의 예시였는데요. 아까 시간표에 공통국어 1, 통합사회 1 기억나나요? 1학년에는 모든 학생들이 이 정도는 배워야 한다라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공통 과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택하는 과목 없이 같은 반 친구들이면 모두 함께 수업을 들어요.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1부터 모든 과목을 선택하고 이동 수업을 한다? 오해십니다. 1학년은 학교 적응하고 교과목의 기초적인 내용을 배워야 할 시기죠. 그래서 같은 반 학생들끼리는 공통 과목을 함께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1, 2, 통합과학 1, 2는 여러분들이 치를 수능의 출제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사탐을 뭘 선택하고 과탐을 뭘 선택하고 이런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 1학년 수업부터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설명에서 한 학기에 보통 몇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고 했었죠? 32학점! 고등학교 생활이 아주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총 6학기를 지나면 몇 학점이 쌓여있을까요? 자, 계산해봅시다. 32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저는 두 자릿수 이상 곱셈부터는 계산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네, 맞아요. 192학점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3년간 충실하게 학교를 다니면 총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고교학점제에서는 수업을 듣는다가 아니라 학점을 취득한다라고 했었죠. 그 차이가 뭘까요? 만약 수업 시간에 맨날 잠만 자고 활동에 하나도 참여 안 하고 이러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겠죠. 아니면 애초에 출석 자체를 안 한다면 그런 친구들은 많이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과목을 제대로 이수했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게임으로 따진다면 정해진 퀘스트를 깨야 다음 레벨로 진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그 퀘스트가 뭘까요? 즉, 학점은 과목 신청만 해두면 알아서 자동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점 취득을 위한 기준이 있어요. 숨이 턱 막히죠?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말아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기, 이게 출석률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가르치는 과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구나 라고 기준을 정하시는데 이걸 학업 성취율이라고 해요. 주로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 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고 2, 3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출석률만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꼭 잘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1번, 성실하게 등교해서 매 교과 시간에 충실하게 출석한다. 그러면 출석률 통과. 그다음에 2번,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학업 성취율도 통과. 그럼 학점을 취득하는 겁니다. 뭐야? 별거 없죠? 그러니 학점 취득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 그럼 출석률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1학년 공통과목 수업에서 혹시 시험을 못 보거나 수행평가를 못해서 학업 성취율에 미도다라는 과목이 생기면 학점이 안 쌓이나요? 그럼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나요? 그럴 리가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학교가 그렇게 가혹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미도달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잘 참여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학교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면 학점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보호막을 전부 다 뚫고 1학년에서 혹은 2학년에서 일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졸업을 위해서는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즉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부족한 학점을 채우려면 다른 친구들보다 추가로 더 과목을 공부해서 학점을 이수를 하고 192학점 이상 모으면 졸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쵸, 성실한 수업 참여, 이게 출석률,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책임감, 이게 학업 성취율이겠죠. 뾰로롱. 그렇게 해서 2학년이 된 여러분,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먼저 친해진 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같은 반이더라도 몇몇 수업은 따로 듣게 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되는 걸까요? 바로 선택 과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니 같은 과목을 함께 들었죠. 그런데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 각자 선택한 과목도 듣게 됩니다. 물론 2, 3학년에서도 학교에서 모두 공통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지정한 과목은 1학년 때처럼 함께 수업을 듣고 선택 과목 수업 시간에 각각 그 수업에 맞는 이동 수업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이더라도 다른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과목 선택은 대체 언제 할까요? 궁금하죠? 바로 1학년 때 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직 학교 적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 1학년을 왜 자꾸 괴롭히시는 거예요? 진정하시고요.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열심히 봐요. 시험 끝났다! 와우! 그때쯤 학교에서는 여러분에게 선택 과목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2학년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은 이런 게 있고 진로에 따라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실 겁니다. 시간이 떠올랐네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치겠죠. 그쯤에 1차 선택 과목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교마다 교육과정 박람회, 진로 멘토링, 선배와의 대화 등등 여러분들의 과목 선택을 도와줄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면서 여러분도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꿈 같은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됐네요. 그럼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겠죠? 그쯤에 2차, 3차 선택 과목 조사를 하면서 미리 골라뒀던 선택 과목을 수정할 기회를 줍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변경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2학년 과목 개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변경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무슨 과목을 골라야 될까요? 왠지 쉬워 보이는 과목? 친한 친구들이 많이 듣는 과목? 아니죠. 과목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의 진로와 적성, 무엇보다 내가 잘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골라야 돼요. 근데 그게 뭘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과목은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상담도 많이 받아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다? 여러분이 입학한 후 1학기 중간고사 치르고 나서부터 시작이 될 거다. 생각보다 빠르죠. 한 5월, 6월쯤이 될 거예요. 따라서 바로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앉아있는 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어떤 공부를 좋아하는지 진짜 미리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정해로라는 게 아니에요. 고민을 미리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겁니다. 뾰로롱.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여러분은 기존보다 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다. 멋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도 열심히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까지 보고 나면 성적표가 나옵니다. 성적표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죠?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자료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대입으로 제공되는 성적 자료를 보면 성취도 칸에 중학교와 같이 절대평가 A, B, C, D, E 성적이 나오고 석차 등급 칸에 1, 2, 3, 4, 5등급까지의 상대평가 성적이 함께 적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국어라는 교과 안에 얼마나 많은 과목이 있는지 보이나요? 아까 성적 자료에서 보았듯이 이 과목들 모두 A, B, C, D, E 절대평가와 1, 2, 3, 4, 5등급 상대평가가 함께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중에 빨간 박스 보이시나요? 사회과학의 융합선택 과목 9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절대평가만 적용됩니다. 상대평가는 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고요? 이런 과목들은 내가 몇 등급이다 하는 게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이 모두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스페인어를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스페인어 쌤이 안 계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쩌지? 꼭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걱정 마세요. 일단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들을 충실하게 들어야겠죠. 그러고 나서도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을 더 수강하고 싶다면 자, 단어가 어렵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뭐라고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에서 수업을 찾아보세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 뭐냐면 공유 캠퍼스나 거점 학교 등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개설한 수업을 신청하고 다른 학교에 가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말해요. 2025학년도에는 이렇게나 다양한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유 캠퍼스는 이웃하고 있는 한 2개에서 4개 정도의 고등학교 간에 서로 수업을 함께 들을 수 있고요. 거점 학교는 각 거점 학교가 개설한 과목들을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작년 2025년 3월 1일에 서울 온라인 학교가 개교를 했는데요. 서울 온라인 학교에서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으로 거점 학교 수업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학교에서 안 열려서 못 들었어요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올해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어떤 학교에서 무슨 과목 수업이 열릴지 기대되는데요. 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과목을 알고 싶다. 혹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다. 그럼 아까 영상 초반에 워크북 찾았던 곳 있죠? 설마 벌써 잊은 건 아니겠죠? 인터넷에 서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과! 여기까지 따라온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머리 아픈 얘기였을 텐데 듣느라 고생했어요. 영상을 잘 따라온 만큼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에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고등학교 생활, 우리 생각보다 많은 걸 배웠네요. 학점의 개념, 학점 취득 방법, 학기제 운영, 과목 선택과 평가, 그리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까지 전부 여러분들이 직접 겪게 될 상황 속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어떤가요? 이제 걱정은 좀 줄고 설렘은 더 커졌을까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보자면 이겁니다. 성실하게 지금까지와 같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의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벌써 종이 쳤네요.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예비학교의 1교시 시간이었습니다. 2교시에는 여러분의 진로와 대입에 관해 궁금한 내용들을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럼 2교시에서 또 만나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